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깊고 깊은 상월짜기, 어귀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지 않고 둥글게 마을을 감싸고 있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평화로운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욕심없이 땅을 일구고 하늘의 뜻을 따르며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해가 지면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어귀까지 울려 퍼지는 그런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는 수백 년 아니 어쩌면 1000년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할아버지 소나무 혹은 노송이라 부르며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소나무의 줄기는 장정 5명이 팔을 벌려 껴안아야 할 만큼 굵었고, 그 껍질은 마치 용의 비늘처럼 거칠고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땅 위로 붉어져 나온 뿌리는 억센 힘줄처럼 흙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어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듯한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른 잎은 마을 사람들에게 변치 않는 절개와 희망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소나무 아래에는 흙과 돌로 지은 작고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소나무의 그림자에 의지해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서윤이라는 이름의 앳된 처녀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이 소나무를 가족이자 친구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서윤의 성품은 마치 맑은 우물물처럼 깨끗하고 소나무 향기처럼 은은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녀의 일과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새벽 안개가 차에 거치기도 전에 소나무 주변을 정돈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소나무를 돌보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지키는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서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소나무 가지 사이를 지나간 바람이 떨어뜨린 소릿과 솔방울을 쓸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윤은 허리를 굽혀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의 번뇌와 근심도 함께 쓸어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서윤은 마음속으로 소나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나무 둥치를 가만히 쓰다듬곤 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의 감촉이 손끝에 닿으면 마치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을 잡는 듯한 안도감이 그녀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나면 서윤은 물동이를 이고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 우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상쾌하여 서윤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고, 흙길을 밟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리듬감 있게 깨뜨렸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하면 서윤은 두레박을 내려 깊은 곳에 고인 맑은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물 표면에는 아직 지지 않은 새벽달이 비치기도 했고, 가끔은 자신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길어 올린 물 중 가장 깨끗한 첫물 한 그릇을 따로 담아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자신이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소나무 뿌리에 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정화수 한 그릇을 소나무의 가장 굵은 뿌리 근처에 천천히 부어주었습니다. 물이 메마른 흙 속으로 스며들면 소나무가 기뻐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부디 이 물을 드시고 오늘도 우리 마을을 굽어 살펴주세요. 서윤은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거창한 소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계절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쏴 하는 소리를 낼 때면
서윤은 그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소나무의 대답이라 믿었습니다. 서윤이 이토록 소나무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이 상월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던 신만이었는데 임종 직전 서윤의 손을 꼭 잡고 간곡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윤아, 저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땅을 지켜온 혼이 깃들어 있어. 내가 없더라도 너는 저 나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지켜야 한다. 언젠가 네가 힘들 때 나무가 너를 지켜줄 것이야. 아버지의 그 말씀은 어린 서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단단한 약속이 되어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의 이런 정성을 기특하게 여겼고 그녀가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 때마다 먹을거리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봄이면 쑥을 캐서 떡을 해다 주기도 하고 가을이면 햅쌀이나 감자를 문 앞에 몰래 놓아두고 가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서윤 아가씨, 이거 좀 드셔보게. 오늘 막 밭에서 캔 고구마라 아주 달아. 지나가던 마을 아주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말을 건네면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혈육은 없었지만 마을 전체가 그녀의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소나무 아래의 작은 집은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소나무는 서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휴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되어 뙤약볕이 내리쬐면 소나무는 거대한 가지를 펼쳐 짙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농사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새참을 먹거나 낮잠을 자기 위해 소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윤은 그때마다 시원한 보리차를 끓여 내오거나 우물에 담가두었던 수박을 꺼내 대접하곤 했습니다. 역시 이 소나무 그늘만 한 곳이 없어. 여기만 오면 땀이 쏙 들어간다니까. 마을 어르신들은 부채질을 하며 너털 웃음을 지었고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서윤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소나무 주변은 또 다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다른 화렵수들이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낼 때 소나무는 더욱 푸르고 짙은 빛을 띠며 고고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떨어지는 솔방울들은 서윤에게 겨울을 날 땔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윤은 솔방울을 주워 바구니에 담으며 소나무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솔방울이 타닥타닥 타오를 때 나는 향긋한 냄새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추운 겨울밤에도 서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족함을 느낄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이면 소나무는 마치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무거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부러질까. 염려된 서윤은 긴 장대를 들고 나가 조심스럽게 눈을 털어주곤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봄이 올 거예요. 서윤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소나무의 짐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눈 내리는 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실루엣은 든든한 파수꾼처럼 서윤의 잠자리를 지켜주었고 바람에 스치는 소립소리는 자장가처럼 그녀를 꿈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서윤의 집안 살림은 검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 한 칸과 부엌 한 칸이 전부인 작은 집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언제나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책 몇 권과 서예 도구,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반다디 장롱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어떤 부잣집의 화려한 가구보다도 이 낡은 물건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추억과 사연을 기억하며 그녀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가끔 떠돌이 장사꾼이나 나그네들이 들르곤 했는데 그들 또한 마을 입구에 거대한 소나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하에 다시 없을 명목이로다. 이런 깊은 상골에
이렇게 훌륭한 나무가 있다니. 그들은 소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올려다보며 기운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나그네들에게도 물 한 모금을 대접하며 소나무의 나이와 전설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북촌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북촌 할머니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지혜를 나눠주는 분으로 서윤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서윤아, 날이 차구나. 아궁기에 불은 넉넉히 넣었느냐.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서윤은 웃으며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네, 할머니. 덕분에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서 아랫목에 앉으세요. 서윤은 따뜻한 숭늉을 대접하며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북촌 할머니는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증조부님 때였지 아마. 큰 가뭄이 들어 마을의 우물이 말랐을 때도 저 소나무 아래 샘물만은 마르지 않았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나눠 마시며 목숨을 건졌어. 그러니 저 나무는 우리 마을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서윤이 이미 여러 번 들었던 것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소나무를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서윤도 어느덧 성숙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심성과 부지런함은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중매쟁이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정중하게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아직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도 있고 이 소나무 곁을 지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녀의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거절에 중매쟁이들도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이 평생 혼자 늙어갈까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계속 마을에 남아주어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이 차오르고 이지러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소나무 아래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윤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어 가꾸고 산에서 나무를 뜯어 반찬을 만들며 소박한 자급자족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밭을 맬 때면 산새들이 날아와 곁에서 지저귀었고 다람쥐가 쪼르르 달려와 먹이를 찾기도 했습니다. 자연 속의 모든 생명이 서윤의 친구였고 그녀는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갔습니다. 흙 묻은 손을 옷자락에 닦으며 땀을 훔칠 때 그녀의 얼굴은 건강한 생명력으로 빛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서윤은 마루에 걸터 앉아 빗소리를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빗방울이 소나무 잎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악기보다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소나무 줄기는 더욱 검고 진해져 마치 먹물을 머금은 붓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젖은 흙냄새와 솔향기가 뒤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비가 그치고 나면 쑥쑥 자라날 생명들을 생각했습니다. 비는 대지를 적시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하늘의 축복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서윤은 소나무 뿌리 근처를 살피다가 돌틈 사이에 핀 작은 야생화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척박한 돌틈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꽃을 보며 서윤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너도 이 나무 그늘이 좋아서 여기서 피었구나. 서윤은 꽃이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잡풀을 조심스럽게 뽑아주었습니다. 소나무는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작은 생명들을 품어주고 그 생명들은 다시 소나무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가 그 작은 공간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유는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도 소나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가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서유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소나무 그림자가 창호지에 은은하게 비치면 그것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유는 그 그림자를 벗삼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옷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은 투박하지만 튼튼하고 따뜻하여 마을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면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서윤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큰 파도도 없고 요란한 소리도 없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자연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의 하루하루는 똑같이 반복되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감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소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나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서유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물리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와 솔향기가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유는 무릎을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소나무 가지 바로 위에 걸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서유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리며 우웅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의 바람 소리와는 조금 다른 무언가 깊고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나무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한 혹은 다가올 어떤 변화를 예감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방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해가 뜨고 자신은 소나무 아래서 낙엽을 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서윤의 밤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와 평온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대고 잠자던 새들이 푸드득거리며 날아오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방 안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의 소나무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고 짙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순수한 영혼을 가진 서유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평화롭던 마을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산새의 지저김도 아니요 계곡의 물소리도 아닌 낯선 사람들의 거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을 입구의 흙길 위로 뿌연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소라면 장을 보러 갔던 이웃이 돌아오거나 나그네가 지나가는 정도였겠지만 이날의 기척은 분명 달랐습니다. 값비싼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을 지은 중년의 사내가 앞장을 서고 그 뒤로 덩치 큰 장정 서너시 짐을 진 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길가에 피어있던 들꽃마저 놀라 고개를 숙이는 듯했고 마을을 감싸던 온화한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내는 읍내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거상 최판석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성품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런 그가
이 깊은 상골 마을까지 찾아온 이유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최 판석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노송을 발견하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득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나무의 신성함이나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그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넓이와 목재로서의 가치만이 비치는 듯 됐습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긴 담뱃대를 털어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던 서윤은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언덕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낯선 사내들이 자신의 집 쪽으로 곧장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집을 지키며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담력을 키워왔던 터였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서서 다가오는 최 판석 일행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맨 위신지는 모르오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최 판석은 서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거만한 태도로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품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윤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가 고 서씨가 살던 집이 맞는가? 내 이름은 최 판석이라 하네. 읍내에서 왔지. 자네 조부께서 남기신 빚을 받으러 왔네. 그의 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서윤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최 판석이 내민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하게 적힌 문서에는 10수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서윤의 할아버지가 쌀을 빌리며 이 집터와 소나무가 있는 땅을 담보로 잡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남의 돈을 갚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문서에 찍힌 붉은 도장은 분명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빚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서윤이 항변하려 했지만 최 판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인의 부친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미처 말을 못했나 보지. 빚은 빚이고 문서는 문서야. 기한이 이미 한참 지났네. 최 판석은 다시 문서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내 소유가 되었네. 나는 이 자리에 큰 창고를 지어 약초와 곡식을 저장할 생각이네. 그러니 저 거추장스러운 소나무부터 베어내야겠어. 소나무를 베어낸다는 말에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이자 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베어낸다는 것은 서윤에게 죽음과도 같은 선고였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간 우리 마을을 지켜온 신목입니다. 어찌 함부로 베어낸단 말입니까? 서윤은 다급하게 외치며 소나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결의에 찬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판석은 그런 서윤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신목이라니 총우석의 미신일 뿐이야. 나에게는 그저 볕을 가리고 땅을 차지하는 늙은 나무일 뿐이지. 당장 베어버리고 싶지만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며칠 말미를 주겠네. 그동안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하게. 최 판석의 고함 소리에 놀라 달려온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소나무를 베어낸다니. 최 부자가 땅 주인이 되었다는 게 사실인가?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개 중에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 하려는 청년도 있었지만 최 판석이 데려온 험상궂은 하인들이 눈을 부라리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가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 갑작스러운 사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최 판석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땅은 이제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었소. 누구든 내 일에 방해를 놓는 자는 관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니 그리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고 통보하고는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평화로운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온 악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서윤은 힘없이 소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거친 소나무 껍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이 나무를 지키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서윤의 눈물은 흙으로 스며들어 나무의 뿌리를 적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우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서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오늘의 바람은 서윤에게 너무나 차갑고 시리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렸겠지만 오늘 밤은 그 소리마저 끊겨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윤은 방 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 판석이 내밀었던 누런 종이와 붉은 도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빚을 지셨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서윤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에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소나무는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깨어있느냐?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 북촌 할머니였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마당으로 내려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이 밤중에 어인 일이세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네가 걱정되어 잠이 와야지. 그 흉한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많이 놀랐지. 할머니의 다정한 물음에 서윤은 참았던 설움이 다시 북받쳐 올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을 데리고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아, 너무 걱정 말거라. 세상 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종이 쪼가리가 다가 아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내가 잘 안다. 그분은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칠 뿐이 아니셨어. 흉년 때 쌀을 빌리긴 하셨지만 그해 가을에 약초를 캐서 다 갚으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난다. 할머니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이세요? 갚으셨다고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서윤의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분명 그리 들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니면 그 장사치 놈이 문서를 조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우리 마을의 뿌리이자 역사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너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저들이 들이대는 종이보다 이 땅 속에 박힌 뿌리가 더 깊고 단단하다는 걸 잊지 말아라. 할머니의 말씀은 서윤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종이보다 뿌리가 깊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실을 꿰뚫는 희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주먹밥 2덩이를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녁도 굶었을 테지. 산 사람이 살아야 나무도 지키는 법이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어르신들과 상의해 볼 테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서윤은 따뜻한 주먹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서윤은 한참 동안 주먹밥을 손에 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주먹밥을 먹고 다시 소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밤바람이 서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나무줄기에 손을 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무의 거친 표면 아래로 흐르는 수액의 흐름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맥박이었고 수백 년을 버텨온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제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서윤은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최판석이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여도 진실은 반드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던 말씀, 돌틈을 기억하라는 그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온통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최 부자가 읍내에서 힘께나 쓴다는데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뭘 어쩌겠어. 그래도 소나무를 베는 건 천벌을 받을 짓이지.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의 집 쪽을 힐끔거리며 안타까워했지만 섣불리 나서서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최판석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상징을 빼앗긴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최판석의 하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서윤의 집 주변을 맴돌며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톱과 도끼를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사흘 뒤면 이 나무는 장작더미가 될 것이다. 하인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떠들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바람도 점점 거세져 소나무 가지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늘도 노하셨어. 멀쩡한 나무를 건드리려 하니 날씨가 저 모양이지.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지만 서윤은 마당에 서서 흔들리는 소나무를 지켜보았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은 날씨는 마치 서윤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서조윤은 아버지가 남긴 서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빚을 갚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장부와 일기장을 하나하나 넘기며 꼼꼼히 살폈지만 빚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쓴 일기장 한 구석에 가을 거디가 끝나면 모든 짐을 벗고 홀가분해질 것이다라는 짧은 문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최판석의 주장을 뒤집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서윤은 답답한 마음에 책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촌 할머니의 말씀처럼 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유언을 곱씹었습니다. 나무 밑둥
돌 틈을 기억하라. 그동안은 그저 나무를 잘 돌보라는 의미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이 위기를 극복할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윤은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 최판석의 하인들도 주막으로 돌아가고 마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불어 불꽃이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옷자락으로 불을 감싸며 소나무 뿌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나무 뿌리는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서윤은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와 함께 돌을 쌓아 올렸던 나무 밑둥의 돌 틈을 하나하나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돌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마을을 덮은 공기는 여전히 납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해는 구름 뒤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산허리에는 짙은 안개가 뱀처럼 휘감겨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습니다. 서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땅은 질퍽거렸고 소나무 가지 끝에는 물방울이 맺혀 저 근방이라도 눈물처럼 떨어질 듯했습니다. 서윤이 빗자루를 들고 습관처럼 마당을 쓸려는데 마을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최판석이 보낸 인부들이 다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도끼나 톱 대신 커다란 붓과 붉은 물감이 든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거침없이 언덕을 올라와 소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윤이 그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덩치 큰 사내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키시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니 원망하려면 최 대인을 원망하시오. 사내는 들고 있던 붓의 붉은 물감을 듬뿍 찍어 소나무의 굵은 줄기에 거칠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껍질이 두꺼운 소나무 표면에 붉은 물감이 묻어나자 마치 나무가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붉은색은 고요한 산골 마을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괴하고 섬뜩한 색깔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의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페인트 칠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성하게 여겨지던 수호신 나무에 흉물스러운 붉은 표식이 그어지자 노인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무서워 어머니의 치맛자락 뒤로 숨었습니다. 어허, 천벌을 받을 짓이야. 산신령님이 노하실 텐데 어쩌려고 저러나. 북촌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소나무 허리에 둘러진 붉은 띠는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자극적이어서 마을 어디에 있든 그 불길한 징조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판석의 하인들은 낄낄거리며 작업을 마쳤고 내일 아침에 도끼를 들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마을에는 흉흉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 나절이 지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식수를 깃기 위해 공동 우물로 갔는데 두레박으로 퍼 올린 물이 흙탕물처럼 벌겋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라면 바닥에 모래알이 보일 정도로 맑고 투명했던 우물물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물이 피처럼 변했어. 이건 재앙의 징조야.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소나무의 붉은 칠을 한 탓에 땅의 기운이 뒤틀려 물까지 변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 마을 전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은 붉은 띠가 둘러진 소나무 아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타고 흘러내린 붉은 물감이 뿌리 근처에 흙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가져와 나무에 묻은 물감을 닦아내려 했지만 거친 껍질 틈새로 깊이 스며든 붉은색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오히려 더 번져서 상처가 덧난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의 손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나무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당신을 욕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깊은 우물처럼 바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바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집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숲속의 짐승들이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마을의 가축들도 불안한 듯 외양간에서 발을 구르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최판석은 주막에서 술판을 벌이며 내일이면 창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집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고 먹구름 사이로 간간히 번개가 내리꽂히며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듯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빚을 갚지 않고 돌아가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도무지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무 밑둥 돌틈을 기억하라. 그 말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 서윤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기억의 파편을 건드리는 열쇠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소나무 아래서 놀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소나무 뿌리 근처의 특정한 바위를 가리키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 바위는 다른 돌들과 달리 약간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모양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돌을 약속의 돌이라 부르며 우리 가문이 이 나무와 맺은 약속이 그 아래 잠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어린 서윤은 그것이 옛날 이야기 속의 보물 상자 같은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버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남겨둔 생명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도끼날이 소나무에 목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낡은 우비를 걸쳐 입고 한 손에는 호롱불을 다른 한 손에는 작은 호미를 들었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거센 바람이 그녀를 덮쳤지만 서윤은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호롱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손으로 불을 감싸며 소나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비에 젖은 흙바닥은 미끄러웠고 어둠 속에서 소나무의 거대한 실루엣은 마치 괴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줄기에 그어진 붉은 띠는 빗물에 번져 어둠 속에서도 핏빛으로 번득였습니다. 서윤은 공포를 애써 누르며 소나무 뿌리 쪽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더듬더듬 땅을 짚으며 기억 속의 그 바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흙과 거친 나무 껍질, 그리고 날카로운 돌멩이들 뿐이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 분명 이 근처였는데 서윤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서윤은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미질을 할 때마다 진흙이 튀어올랐고 손톱 밑에는 흙과 모래가 박혀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나무의 동쪽 뿌리해가 가장 먼저 닿는 곳. 아버지가 즐겨 앉으시던 그 자리를 중심으로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떨려왔고 손가락의 감각도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해 올 무렵 호미 끝에 탁 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일반적인 돌멩이와는 다른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윤은 급히 호롱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흙탕물 속에 반쯤 묻혀있는 검푸른 바위가 보였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문이 바로 기억 속의 그 약속의 돌이었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위 주변에 흙을 미친 듯이 파냈습니다. 바위는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미를 지렛대 삼아 바위 틈에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열려라. 서윤의 입에서 간절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빗물과 땀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 듯 하더니 서윤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누르자 그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틈이 벌어지자 그 안에서 퀴퀴한 흙내음과 함께 오래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은 전 먹던 힘까지 다해 바위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바위가 있던 자리 아래에는 네모난 구멍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기름종이와 헝겊으로 겹겹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는 오치칠이 되어 있어 오랜 세월 흙 속에 있었음에도 썩지 않고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상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아버지와 조상들이 남긴 진실임은 분명했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젖지 않게 옷 속 깊이 갈무리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나무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이제 됐어요. 서윤은 소나무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젖은 옷을 갈아 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호롱불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포장을 풀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기름종이를 벗겨내자 고풍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나무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 문서와 낡은 장부 하나, 그리고 옥으로 만든 작은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서윤의 할아버지가 쓴 차용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관아에서 발급한 송계 문서였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 큰 산불이 날 뻔했을 때 서윤의 증조부가 자신의 밭을 태워 불길을 막고 이 소나무를 지켜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고을 원님은 그 공을 치하하여 이 소나무와 그 주변 땅을 영구히 서씨 가문이 관리하도록 하되 이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호지 슈후디로 지정하여 누구도 함부로 매매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이 땅은 애초에 담보로 잡힐 수 없는 땅이었으며 최 판석이 들고 온 문서는 효력이 없거나 조작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낡은 장부에는 할아버지가 흉년 때 빌린 곡식을 갚은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읍내 최간에 쌀가게에 빌린 쌀 10가마를 약초 100근과 산삼 2뿌리로 갚다. 최 노인이 이를 확인하고 차용증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차용증을 분실하였다 하여 대신 완납 확인서를 써주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글씨로 최 판석 조부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완납 확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소나무를 지킬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 안에 있었습니다. 서로윤은 상자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만 있다면 내일 아침 최 판석의 콧대를 꺾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문서들을 다시 잘 갈무리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폭풍우는 절정에 달했지만 서윤의 방 안에는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막에 머물던 최 판석은 잠자리가 뒤숭숭해 자꾸만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고 꿈속에서 거대한 소나무가 자신을 향해 가지를 뻗어 목을 조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물을 들이켰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날씨 탓이겠지.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분노를 산 자가 겪어야 할 본능적인 공포였는지도 모릅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서윤은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소중하게 챙겨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밤새 비바람에 시달린 소나무는 젖은 몸으로 묵묵히 서 있었고 붉은 페인트 자국은 흉터처럼 남아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한 아군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종을 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을 깨우고 진실을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걸린 쇠종은 평소에 마을 회의가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힘껏 종을 쳤습니다. 댕, 댕, 댕 맑고 묵직한 종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고 산골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잠이 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마을 광장 중앙에 꼿꼿이 서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붉은 띠를 두른 소나무가 여명을 받아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거의 다 모였을 때 최 판석과 그의 하인들도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최 판석은 서윤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행패냐. 아직 약속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시끄럽게 굴기는. 그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서윤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높이 들어 올리며 모인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최 판석 대인, 여기 이 소나무와 우리 땅에 얽힌 진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시는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를 가르며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광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맑고 당찬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회관 앞마당은 마치 엄숙한 재판장과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 판석은 뒷짐을 진 채 거만한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히 시골 처녀가 자신에게 대항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뒤에 선 하인들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상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른 침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장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서윤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문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을충년 가을 최간의 상단에 빌린 쌀 10가마를 약초와 산삼으로 모두 갚았다. 당시 상단의 주인이었던 최 노인께서 이를 확인하고 직접 완납 확인서를 써주셨으니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윤이 내민 낡은 종이에는 최 판석 조부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여전히 푸르게 살아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빚을 다 갚았다고 그럼 최 부자가 거짓말을 한 거야.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판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헛기침을 하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무슨 증거가 된단 말이냐. 필시 내년이 밤새 위조한 것이 틀림없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 어디서 감히 사기를 치려 드느냐. 그는 뻔뻔하게도 서윤을 사기꾼으로 몰아쓰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며 맞아, 저 계집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고함을 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결연한 눈빛으로 최 판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두 번째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빚을 갚은 증거가 거짓이라 우기신다면 이 문서는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윤이 펼쳐 보인 것은 관아의 직인이 찍힌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매 문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한 공문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70년 전 관에서 발급한 송계문서입니다. 우리 마을의 소나무와 그 주변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수호지로 지정되었으며 오직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땅은 애초에 담보로 잡힐 수도 사고 팔 수도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자 최 판석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빈 문서만 위조하면 땅을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 오래된 관아의 문서가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 중 글을 읽을 줄 아는 촌장님이 앞으로 나와 서윤이 든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맞아. 이건 분명 관아의 직인이야. 내 어릴 적 얼핏 들은 기억이 나네. 우리 마을 소나무가 나라에서 인정한 보호수라는 이야기를. 서윤이가 말이오라. 이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촌장님의 확인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10도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최 판석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멀쩡한 남의 땅을 가로채려 하다니. 우리 마을에 수호신을 베어내려 한 죄를 어찌 다 갚으려고.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라. 사람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최 판석 일행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농기구를 든 장정들이 앞장을 서고 아낙네들도 돌멩이를 집어들며 합세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마을의 결속력이 서윤의 용기를 통해 다시금 깨어난 것입니다. 최 판석은 사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무식한 것들이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성남 마을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갈라지며 아침 해가 찬란한 빛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정확히 언덕 위에 소나무를 비추었고 붉은 칠이 된 소나무가 마치 황금 갑옷을 입은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빛났습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키며 최 판석 일행을 덮쳤습니다. 유유악, 눈을 뜰 수가 없어. 최 판석과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휘청거렸습니다. 최 판석이 쓰고 있던 가시바람에 날려 가을게 처박혔고 그의 비단 옷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소나무 신령님이 노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보아라, 하늘도 저놈들을 벌하신다. 북촌 할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들이 짐승만도 못한 욕심으로 신목을 건드렸으니 살아서 돌아가고 싶거든 당장 무릎 꿇고 빌어라. 할머니의 섯을 퍼런 꾸짖음에 최 판석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상 최대인이 아니라 그저 겁에 질린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최 판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뭐 하느냐, 어서 나를 부축해라. 이곳을 떠나야겠다. 하인들은 허둥지둥 최 판석을 일으켜 세우고는 도망치듯 마을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이 남겨두고 간 붉은 페인트 통과 붓들이 바닥에 뒹굴며 그들의 패배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가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뒤에 재수옴 붙을라.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최 판석 일행의 모습은 며칠 전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며칠 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안도감이 섞인 따뜻하고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서윤이가 우리 마을을 지켰어. 누군가 외치자 마을 사람들은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을 둘러싸고 등을 토닥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북촌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정말 장해. 내 아비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서윤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소나무를 지킬 수 있어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윤의 울음소리에 마을 아낙네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윤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나무가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허리에 흉물스럽게 칠해진 붉은 페인트 자국이 여전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수호신 목욕부터 시켜드려야지. 촌장님의 말씀에 젊은 청년들이 서둘러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에서 가장 부드러운 청과 수세미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소나무에 묻은 붉은 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걷어붙인 팔로 물동이를 나르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에어라, 생각보다 잘 지워지네.
나무 꼭대기에서 솔질을 하던 청년이 신기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며칠 전 서윤이 혼자 닭 끓여 했을 때는 꼼짝도 않던 붉은 물감이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닿자 거짓말처럼 쉽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마치 소나무가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받아들여 스스로 묵은 때를 벗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물이 붉은 얼룩을 씻어내고 검고 튼튼한 나무 껍질이 다시 본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씻겨 내려간 붉은 물은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계곡물에 섞여 멀리 흘러갔습니다. 애군이 씻겨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업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깨끗해진 소나무는 맑은 햇살 아래서 더욱 푸르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생기를 되찾아 반짝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상쾌한 솔향기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은 깨끗해진 소나무를 올려다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소나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고맙다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삼삼오오 나무 아래 모여 앉아 땀을 닦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우리가 진작 나서서 도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머쓱한 표정으로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겁을 먹었어.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주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서윤의 겸손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서윤을 단순히 소나무집 처녀가 아니라 마을의 지킴이이자 존경받을 만한 이웃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끈끈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둘씩 꺼내들고 소나무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갓 지은 찰밥을, 누구는 잘 익은 김치를, 또 누구는 귀한 닭을 잡아 삶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먹세 악귀도 물리쳤으니 잔치를 벌여야지. 촌장님의 호탕한 제안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서윤의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판으로 변했습니다. 멍석이 깔리고 상이 차려지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소나무 주위를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고 어르신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서윤은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지만 몸의 피로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풍경이었음을 서윤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자 마을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은 소나무의 실루엣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붉은색이 피처럼 보여 두려웠지만 오늘 보는 붉은 노을은 따뜻하고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연은 변함이 없건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땀식은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수고했다, 아가. 바람결에 섞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서윤은 빙그레 웃음 지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소나무 아래 떨어진 솔방울들을 모아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았습니다.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림자는 소나무 줄기에 어른거렸습니다. 북촌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웠고 어른들은 추임새를 넣으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어우러져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흉흉했던 지난 며칠간의 악몽은 모닥불 연기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서윤은 사람들 틈에서 조금 떨어져 나와 조용히 소나무 줄기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나무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나무 껍질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켜줄 거니까요. 소나무 잎들이 바람에 사각거리며 서윤의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간직했던 아버지의 유품인 옥도장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도장에 새겨진 청송, 칭송이라는 글자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마음. 그것이 서윤이 앞으로 살아갈 지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서윤아 덕분에 잘 먹었다. 푹 쉬거라. 내일 또 보자. 이웃들의 다정한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대문 앞까지 나가 배웅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난 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 찬 고요였습니다. 서윤은 뒷정리를 마치고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달이 소나무 가지 위에 걸려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땅문서 소동은 한바탕 꿈처럼 지나갔고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함께할 때 그 힘은 배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인 흙냄새와 솔향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소나무 뿌리에 가장 맑은 물을 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산천초목이 옷을 갈아입기를 반복했습니다. 소나무 허리에 흉물스럽게 남아있던 붉은 자국은 이제 흐릿해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만큼 희미해졌습니다. 비바람이 씻어내고 따스한 햇살이 어루만져준 덕분에 나무는 예전의 검푸르고 웅장한 자태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소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지난날의 소동을 떠올리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긍지와 결속력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그 늙은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비치다 최판석과 그 일당이 쫓겨난 뒤 읍내에서는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과하여 신목을 건드렸다가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결국 그는 가세를 기울여 어디론가 멀리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반면 서윤이 사는 소나무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다가다 들러 서윤에게 안부를 묻고 텃밭에서 갓 딴 채소나 과일을 슬그머니 놓고 가곤 했습니다. 서윤의 일상은 예전과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한결 여유롭고 단단해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나무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은 변함없었으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비를 빗질할 때면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들어와
함께 낙엽을 줍기도 하고 물동이를 이고 갈 때면 젊은 청년들이 대신 들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호의를 감사히 받아들이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기 위해 정성을 다해 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소나무 주변은 더욱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뒷산에 단풍나무들이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을 때 소나무는 독야청청 푸른빛을 잃지 않으며 산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을 거디를 끝내고 풍성해진 곡식을 나누며 소나무 아래서 감사의 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윤 혼자 물 한 그릇 떠놓고 빌던 소박한 기도가 이제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핵곡식으로 만든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올 한 해 마을을 지켜준 소나무 신령님과 조상님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촌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바가 크네. 이 소나무는 서윤이 혼자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보물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 대동계에서 이 나무를 관리하고 후손들에게도 이 뜻을 길이길이 전하도록 하세. 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찬성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벅찬 가슴을 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으로 시작된 외로운 약속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약속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나무 아래에는 새로운 풍습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거나 마음을 다잡을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돌멩이 하나씩을 가져와 소나무 근처에 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에 불과하던 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 어느새 소나무 한쪽에는 정성스런 돌탑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돌탑에는 아들의 과거 급제를 비는 어머니의 마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농부의 바람,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비는 가장의 소망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돌탑을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서윤의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무를 해다 주어 겨우내 뗄 걱정이 없었고 아낙네들은 솜을 두툼하게 넣은 겨울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윤은 방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를 들었습니다. 솔솔 부는 바람소리는 마치 소나무가 부르는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다면 지금은 행복한 일상을 감싸주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북촌 할머니가 고구마를 구워오셨습니다. 서윤아 군고구마가 아주 잘 익었다. 호호 불며 먹자꾸나. 할머니와 서윤은 뜨끈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가 참으로 대견하구나. 그 어린 것이 무서운 장사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드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할머니의 칭찬에 서윤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할머니와 마을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저 혼자였으면 아마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아니다.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뿌리가 깊어서 그런 게야. 네 아버지가 너를 참 잘 키우셨어.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도 하얀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서윤은 문을 살짝 열어 그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밤의 소나무는 마치 하얀 도포를 입은 선비처럼 고고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눈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서윤은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서윤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나무 집을 지키며 살았고 마을의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파하면 소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서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아주 욕심 많은 부자가
이 나무를 베어가려고 했단다. 그런데 이 나무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그 부자를 혼내주었지. 서윤이 실감나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와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나무도 우리처럼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단다. 우리가 아껴주면 나무도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야.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나무를 쓰다듬으며 나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곤 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과 가르침이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소나무 아래의 약속은 이제 전설이 되어 마을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어느 맑은 날 서윤은 오래된 북과 먹을 꺼내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청송수호, 칭송슈후. 푸른 소나무를 지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씨를 족자로 만들어 방 안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남은 생애 동안 그리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누군가가 이 뜻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글씨를 쓰는 서윤의 손길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붓끝에서 나오는 기운은 여전히 맑고 힘찼습니다. 마을에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있었지만 소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마을을 굽어보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마을 처녀가 시집을 갈 때는 소나무 아래서 가마를 타고 떠났고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상여가 소나무 앞을 지나며 마지막 인사를 고했습니다. 소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모두 지켜보는 증인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나무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이어주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이제 서윤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온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빗자루질을 힘차게 하지 못했지만 천천히 마당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소나무도 나이를 먹어 가지가 휘어지고 껍질이 더 거칠어졌지만 그 위엄과 품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서윤과 소나무는 서로 닮아가며 함께 늙어가는 오랜 벗과 같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서윤은 밥을 짓기 위해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사각사각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갓 수확한 물을 숭덩숭덩 썰어놓고 끓인 묵국과 고슬고슬한 햅쌀밥이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소나무 가지 사이로 퍼져나가며 저녁 노을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도 저녁 짓는 냄새와 함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영희야, 어서 들어와. 서윤은 소반에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구수한 쌀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을 노곤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참 맛있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되어 다행이야. 서윤은 소나무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소나무는 아무 말 없이 묵직한 그림자로 서윤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뭇집 사이로 보이는 초승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고 예뻤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윤은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깨어나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북극성이 길 잃은 나그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난날의 치열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흙을 파헤치던 밤, 용기를 내어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 섰던 새벽.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질 거예요. 서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왠지 오늘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부부 하고 울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부자리를 펴고 눕자 몸이 소미불 속으로 푹 파묻혔습니다. 베개에서 나는 은은한 국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나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마다 나는 쏴 하는 소리는 마치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서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소나무가 버티고 있고 따뜻한 이웃들이 곁에 있는 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깊고 평온한 숨을 내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입계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어진 운명을 긍정하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오래된 소나무 아래 작은 집 그곳에는 지금도 서윤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는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며 잎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잠든 서윤의 꿈속에는 언제나 푸른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그 든든하고 평화로운 소나무가 찾아가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도들도 바람도 그리고 소나무도 이제 모두 잠들 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